북쪽으로 가길래 저는 빨리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태풍이 올라가는 속도랑 제가 내려오는 속도랑 비슷하니까 빨리 태풍을 좀 벗어나서 다행스럽게 어제 잘 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경주에서 조금 구경을 하다가 좀 전에 이제 와이프랑 아들이 같이 왔거든요. 근데 딴 데 구경하러 보내고 저는 가게 왔는데 사실 윈닝그룹은 제가 사업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 특히나 되게 배우고 싶고 궁금했던 그룹이었는데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 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 오늘 잘 전달해 드려서 오늘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으신 분들이 어떤 계기를 맞으실 수 있는 그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한 반 이상은 기존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시자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시겠죠. 랠리에 꼬박꼬박 참석하시는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은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오늘 강의를 제가 하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이유로든 뉴스킨을 선택했던 그런 처음의 마음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조금 더 다시 한번 떠올리고 정리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오늘 처음 이 뉴스킨 사업에 대한 걸 전달받으시는 그런 처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뉴스킨 사업을 제가 설득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거니까 제가 처음에 사업을 접하게 되고 느끼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들 위주로 그대로 같이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여기까지 와서 들으시게 됐을 때는 어딘가 뭔가 호기심이 생기거나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셨을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또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도 당연히 있으시겠죠.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처음에 그런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자칭하는 그런 잘못된 회사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불법으로 아예 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도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회사랑 뉴스킨의 차이를 잘 모르시면 좀 비슷한 거 아닐까? 내가 해도 괜찮을까? 이런 망설임들이 많이 생기는 업종이에요. 다단계라고 보통 불리는 그런 업종인데 사실 거기에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만 잘 구분할 수 있으면 뉴스킨하고 그거는 상관이 없구나. 뉴스킨은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그 몇 가지를 이유로 해서 충분히 내가 안심하고 시작해봐도 되겠구나 이런 좀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지금 현명한 소비자가 되세요라는 그런 그 제목으로 강의 준비했잖아요. 근데 여기 현명한 투자자가 되세요 내지는 현명한 판매업자가 되세요라고 써있지 않죠. 뉴스킨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유통의 변화를 이제 따라가는 그런 따라가거나 내지는 좀 앞서 나가는 그런 모델이지 여러분한테 판매업자로서의 어떤 자질을 갖춘다거나 아니면 투자를 통해서 어떤 수익을 얻으시라고 말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들었던 대부분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라고 말하는 회사들은 투자를 여러분들한테 유도를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계속 유도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개념을 잘 정리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삼성 출신이라 그러면 일단 얼굴 때문에 맞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하는 삼성 출신 주로 하얗죠. 하얗고 좀 선이 얇다거나 이렇게 좀 안경도 쓰고 원래 이렇게 샤프한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긴 게 좀 약간 그 산적 분위기 쪽이어서 근데 삼성 출신을 맞고요. 제가 했던 일들은 저기 그 명함에는 지금 인사 파트라고 되어 있지만 처음에는 보험을 개발하는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법인 컨설팅하는 일을 좀 하다가 나중에 인사팀으로 사출이 돼서 지금 명함에 보시면 대리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저 때가 7년차 정도 됐었는데도 연봉이 한 9,300 정도 됐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삼성 다니는 분들도 그 정도로 별로 못 봤죠. 원래는 제조사랑 금융사가 있으면 대기업 계열사들 중에서 금융사가 원래 연봉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금융사에는 또 뭐 보험회사도 삼성화재, 삼성생명, 뭐 증권회사, 카드회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카드회사는 삼성은 별로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고 증권은 그때 막 망가질 때였고 삼성생명은 옛날에 금리가 높은 상품을 너무 많이 팔아놔서 2차 역마진이라고 뒤로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융사 중에서 유일하게 삼성화재만 연봉이 괜찮았어요. 제가 그거를 어떻게 잘 선택해서 갔냐면 처음에 대학생들이 캠퍼스 리크루팅이라 해서 학교로 선배들이 와서 이렇게 우리 회사로 오라고 원서 쓰라고 하는 거 아세요 혹시? 그렇게 왔을 때 친구들 중에 되게 바보 같은 애들은 초봉이 얼마예요? 자꾸 물어봐요. 초봉이 삼성은 3,200, 뭐 300 이러면
꼭 다른 계열사들 있죠. 다른 대기업들. 여기는 꼭 삼성보다 2, 3배치 높게 불려요. 초봉은. 근데 우리가 초봉은 딱 말 그대로 신입사원 처음 들어갔을 때 첫 해 연봉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회사 계속 다녔을 때 얼마나 많이 받는지가 중요한 거지. 이 초봉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배들한테 이미 회사를 간 선배들이 있으니까 대리나 과장 때 제일 많이 받는 회사가 어디예요? 라고 했더니 제가 지금 원서를 쓴 이 회사였어요.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내가 시작할 때 좀 잘 알아보고 시작을 하면 후회할 일이 없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때 현대라던가 똑같은 보험회사인데도 현대라던가 뭐 LIG라던가 이런 데가 초봉이 높기 때문에 갔다가 나중에 연봉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서 되게 후회했던 친구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저는 오늘 좀 비슷한 그런 경험을 만들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뉴스킨이라는 사업을 시작할 때 잘 알아보고 시작하시면 이후에도 후회할 일이 없고요. 잘 알아보고 시작하면 잘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책임감 없이 막 조언을 해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누군가가 사업을 같이 하자고 권유하셨죠. 그래서 그 권유를 받아들이면서 사업을 시작하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데 제 와이프는 권유를 받았어요. 스폰서님한테. 근데 저는 회사를 그때 한참 다니고 있을 때였고 와이프도 저한테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한 게 아니었고 사업이 이게 뉴스킨이라는 일을 해보고 싶은데 검색을 해보니까 연관 검색으로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죠? 뉴스킨 다단계가 나오니까 위험한 거 아닌지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강의를 들어주고 네이버에서 찾아서 검색할 거 해주고 그중에 특히나 신용등급 같은 경우는 제가 보험을 만드는 일도 했고 컨설팅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제가 잘하는 분야라서 확실히 알아보고 이거는 네가 뭐 걱정하고 말 이럴 일이 아니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나 같이 알아보고 도와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윈닝그룹도 48시간 트레이닝을 하나요, 혹시요? 그래서 저도 48 트레이닝을 같이 받으면서 처음 시작된 거예요. 사실 저한테는 사업을 해보자, 이 사업이 좋은 거다 아무도 설득하지 않았지만 제가 강의를 뭐 전업하기 전까지는 한 300~400개 이상은 강의 들었었고 책도 15권 이상을 읽은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전업을 딱 하자마자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내가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이 뉴스킨 하다 자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을 딱 들으면 제가 나도 이러다 자살하는 거 아니고 걱정을 해야 되나요? 저는 1년 이상 되게 많은 강의를 듣고 정보를 알아본 상태에서 전업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얘가 나를 아끼는구나. 근데 단지 좀 멍청할 뿐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잘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들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친구가 멍청한지 아닌지 이런 건 뭐 농담으로 한 얘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잘 알아보고 있는 상태였으면 누가 옆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사실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들어보고 좋으니까 욱해서 시작을 하는 순간 또 누가 뭐라 그러면 욱해서 그만두시잖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되게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부분의 것들이 여러분들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어디선가 들었던 내용들 또 한편으로 마음에 스쳤던 몇 가지 생각들을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외고를 처음에 갔을 때 외고는 입학 시험을 따로 보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입학 시험을 볼 때 고등학교 문제가 나와요. 고등학교 1, 2학년 수준의 영어, 수학, 과학이 나오니까 중학생들이 그걸 다 공부하고 시험을 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갈 때 한 학년 600명 정도 되면 그 중에 한 400명까지가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가요. 한 200명 정도만 그 스카이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보면은 뭐 대학교를 좋은 데 나왔다고 대부분 생각하시지만 제 고등학교에서 보면 그렇게 잘 들어간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서울대가 한 200명 가는 학교, 전교 200등까지 서울대를 가는 학교인데 전 200등 안에 못 든 사람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모였던 건 알고 있었지만 몰랐던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입학시험에 고등학교 문제가 나온다는 건 선행학습을 한다는 얘기죠. 2년 먼저 선행학습을 하고 시험 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선행학습이라는 거는 사실은 저는 되게 믿지 않는 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 온 나라에 있는 학원가들이 선행학습이라는 단어 때문에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옆에 있는 친구를 이기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메리트가 없는 교육 방식 아닌가요? 내 친구를 이기는 거 말고는 선행학습한다고 천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선행학습한다고 뭔가 되게 훌륭한 지식을 쌓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입학하자마자 딱 알게 된 사실은 강남 8학군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뭐 대치동, 도곡동 뭐 이런 압구정도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고액 과외라든가 고액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한 반이 55명인데 그 중에 40명이 강남 출신들인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서울 바로 위에 강북 위에 의정부라는 데 살아요. 어릴 때부터 거기 살았고 과외나 학원 이런 거 좀 다녀본 적은 있지만 그냥 대체로 제 힘으로 공부해서 학교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랑은 생활 수준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혹시 내가 같이 밥을 먹어보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술을 마신 부자가 있나요? 주변에 별로 잘 없죠. 쉽게 얘기하면 자산이 한 100억 정도 이상 되는 사람들하고 실제로 내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냐는 질문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나도 직장의 자영업자에 속해 있고 내 주변도 다 거기에 속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거나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이 다 부자의 아이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라는 것들의 부자라는 것들이 아니에요. 단순한 말의 실수였어요. 네. 부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는 부자를 보고 한 게 아니라 부자의 아이들을 보고 배웠죠. 그리고 제 친구들도 다 본인도 공부를 잘하고 성실하고 인성도 좋고 다 괜찮아요. 그리고 저의 친구들의 부모님들도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대체로인 거예요. 근데 공통점은 하나 있죠. 부모님들 중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드물었어요. 한 반에 40명도가 강남 출신이면 뭐 삼성 임원이나 이런 분들은 간혹 있었지만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거 제가 알게 됐죠. 근데 그러면서 저는 뭔가 되게 신선한 자극을 항상 받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다행히 막 친구들하고 저를 비교해서 막 시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되게 나는 왜 이렇게 부모를 잘 못 만나서 불행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라진 않았지만 제가 항상 좀 더 잘 살고 싶은 모델을 보여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 되게 많이 보여줬고 특히나 저는 부자를 직접 본 게 아니라 부자의 아이들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이를 내 친구들처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어느 순간 되게 강하게 생겼던 것 같아요. 제가 삼성을 그만두고 뉴스킨 선택할 때 사실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내 인생만 놓고 생각한다면 그냥 회사를 다니고 남들이 봤을 때 좋은 모습으로 사는 게 편안했었겠죠. 근데 내 아이를 위해서 뭔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힘든 건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제 입장에서 삼성은 편안하게 있지만 미래가 되게 불안한 상태였고 뉴스키는 그때 제가 회사에 그만두고 붙었을 때 확실한 가능성 확실하지 않죠. 제가 삼성 다니다고 뉴스키 했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죠. 오히려 삼성 다녔던 어떤 그런 허세라던가 이런 걸 가지고 사업하면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저는 오히려 내가 뉴스키를 했을 때 힘든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정말로 나랑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삼성에서 했던 일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제가 회사보다 뉴스킨이 훨씬 더 저한테 좋은 일이라고 판단했던 그 배경이 됐던 것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연금보험도 가입해 있으시죠? 하나도 없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죠? 저는 보험 일을 하고 있을 때 보험에서 다닐 때는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씩 연금보험을 가입했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이제 지점장 하는 그때는 영업소장이라고 불렀는데 동기들도 영업소장을 하고 있었고 또 뭐 주변에 상품 개발 파트에 있으니까 부탁하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가입 많이 했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여러분의 연금은 여러분의 노후를 준비해주지 못해요. 그게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금은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국민연금이 있죠. 국민연금이 2060년도에 고갈된다는 기사를 많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제가 가끔 이렇게 강의를 하러 다니다 보면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놀라는 분들이 가끔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저도 놀래는데 2060년에 국민연금 고갈된다는 건 사실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거는 뭐 달라질 일이 별로 없고 유일하게 그 고갈되는 시기에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우리가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거 말고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운용을 뭐 어떻게 다르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국민연금은 사실 고갈이 되지 않더라도 얼마 안 되는 돈도 사실 우리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극히 일부의 보조밖에 안 되는 돈에 불과해요. 근데 그거를 보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각 보험회사에다가 연금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제가 그 연금보험을 개발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연금보험을 개발할 때는 슈퍼컴퓨터 이런 거 쓰지 않아요. 엑셀로 만들거든요. 특히나 미분적분 이런 것도 안 써요.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정도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보험을 제가 갖고 있으면 이 보험이 저한테 얼마나 수학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보험을 해지했을 때 얼마 정도의 손해를 보는지도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험하시는 분들이
리모델링 해준다고 얘기하는 경우 많이 있으세요? 예, 증권을 분석해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바꿔주면 더 좋다고 얘기하는데 제 와이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와이프가 한 2년을 주기로 저한테 항상 보험 증권을 분석받았다고 가지고 와요. 첫 번째 저한테 가지고 왔을 때 결혼하고 1년쯤 됐을 때인가 아는 분이 보험을 하는데 보험 리모델링 해준다고 갖고 왔길래 제가 딱 봤어요. 봤는데 전 보험 만들었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보험은 한번 가입했으면 그냥 가는 게 나아요. 그 보험은 옛날 게 좋아요? 요즘 게 좋아요? 아시는데 자꾸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좋게 한다고 하지만 좋게 하는 순간 안 좋아지는 게 또 막 생기거든요. 옛날에 보험회사들이 잘 몰랐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이렇게 돈을 많이 주면 어떻게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옛날에 막 퍼졌는데 점점 이제 똑똑해져서 지금은 절대로 회사가 손해 안 보게 상품을 바꿔요. 그러니까 옛날 게 당연히 좋아요. 근데 제 와이프는 뭔가 컨설팅을 받고 갖고 왔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은영아, 내가 보험 만들었잖아. 이거는 그냥 원래 갖고 있던 거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알았대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새로운 보험을 가입해서 와요. 그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또 저한테 갖고 왔더라고요. 또 갖고 와서 그러니까 2년 전에 바꾼 거 또 갖고 온 거예요. 다른 분이 또 이거 리모델링 해주겠다고 해서 저한테 갖고 왔길래 또 얘기를 했죠. 아, 이거는 한번 가입할 때마다 그 설계사분한테 네가 사업비를 떼서 줘야 되기 때문에 너는 손해야. 그러니까 이거 바꾸지 마. 그랬더니 얼마 있다 또 바꿔서 온 거예요. 세 번째 또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건강보험을 몇 번째 바꾸고 있는 거예요, 진짜 와이프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세 번째에는 이거 정말 바꾸고 싶어 그랬더니 자기 설명을 들어보니까 바꾸고 싶대요. 그래서 바꿔 그랬어요, 제가. 어차피 제 말 안 듣고 바꿀 거니까 제가 정리를 한 거죠. 아, 얘는 손해보는 거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가끔 취미로 얘는 손해를 보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험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너무나 상식적이고 간단하지만 놓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험을 만약에 한 달에 10만 원 내는 보험 보통 가입하면 여러분한테 그 보험을 가입시켜준 그 설계사가 있죠. 그분이 얼마 정도 수당을 받는다고 알고 계세요? 내가 10만 원짜리 가입했으니까 한 3, 4만 원 받을 거라고 대충 생각하시죠. 근데 평균적으로 여러분이 한 달에 10만 원 정도를 가입하면 그분은 70만 원 정도 받아요. 왜냐면 여러분은 한 달만 내는 게 아니죠. 여러분은 앞으로 10년, 20년 낼 거잖아요. 그거 낼 거를 감안해서 땡겨서 미리 주기 때문에 보험하시다 그만둔 분들은 보험을 그만두고 나서 회사에 빚이 생겨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내가 보험을 막 하고 있을 때는 보험 계약 유지를 잘 하니까 괜찮은데 내가 그만두는 순간 막 해지하거나 이러면 이 사람이 오래 가입한 상태를 기준으로 돈을 땡겨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해지하면 나한테 환수라는 이름으로 막 몇 천씩 보험을 잘했던 사람일수록 몇 천만 원씩 빚이 깔려요. 보험 설계사분들이. 그런 구조가 뒤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연금보험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제가 2007년도 8년도에 삼성화재 연금보험 되게 많이 팔렸는데 그때 가입하신 분들 제가 만든 거 가입한 거예요. 일단 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제가 시작을 할 건데 제가 일단 저는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라서 만들었지만 분명히 거기엔 한계라는 게 존재해요. 여러분이 돈을 맡길 수 있는 금융기관이 세 군데가 있는데 어딘지 아세요?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있죠. 은행은 여러분의 돈을 불려주나요? 거의 못 불려주죠. 근데 오히려 이제 뭐 마이너스 금리니 돈을 맡기면 보관료 내야 되는 세상이 온다거나 이런 얘기 막 하죠. 은행은 최소한 건데 내 돈에서 돈을 떼어가진 않죠. 아직까지는. 그죠? 근데 또 하나의 회사가 보험회사죠. 보험회사는 복리의 마술 이런 거 얘기하면서 여러분의 돈을 불려준다고 얘기하죠. 불려주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한테 그 보험을 가입하게 한 설계사한테 사업비 떼어주고 나서 불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시죠. 1년 이내에 보험을 해지했더니 내가 100만 원, 150만 원 냈는데 돌려받는 돈이 한 3, 40만 원밖에 안 돼. 이런 경험 해보셨죠?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돈을 떼어서 사업비로 이미 지출을 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 돈을 그대로 쌓는 게 아니라 뛸 거 다 띄고 예를 들어 10만 원을 내가 냈는데 그 중에 뛸 거 다 띄고 나니까 첫 달 거에서 3만 원밖에 돈을 불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달에 뭐 4만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연금보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연금보험 복리를 아무리 가정을 하더라도 물가상승률을 상쇄하지 못해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게. 증권회사는 물가상승률을 상쇄할 수 있을까요? 장기 투자라면 상쇄할 수 있어요. 뉴스킨 사업을 하고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죠.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일하게 만들지 않으면 넌 죽을 때까지 평생 일해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워렌 버핏이 말했던 증권 투자, 워렌 버핏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얘기한 게 아니죠.
돈이 돈을 벌게 만드는 그 구조를 만든 건데 워렌 버핏이 그 방법으로 선택했던 건 주식에 대한 장기 투자였어요. 여기 장기 투자는 3개월이 아니에요. 15년, 20년에 대한 회사의 가치를 보고 평가한 거죠. 참고로 얘기하면 워렌 버핏이 뉴스킨에 투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마이크로소프트 투자 설명회를 안 가고 뉴스킨 투자 설명회에 와서 거기서 투자를 했죠. 예.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미 옛날에 내가 연금보험 가입할 시점에 얼마 받는다고 약속받았던 금액들이 있어요. 그거 지금 받을 수 있나요? 금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못 받죠. 옆에 표가 하나 더 있었는데 못 보실 수도 있어요. 최저보증 이유 기준이라고 해서 보험사가 책임지는 금액은 훨씬 작은 금액이 있었어요. 아마 최근에는 2% 3%대로 아마 책임진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받는다고 쳐볼게요. 여러분이 65세 이후에 100만 원씩 연금을 받는다고 쳐볼게요. 그 100만 원은 지금의 가치 100만 원을 그때 보정해 주는 걸까요? 그냥 그때 100만 원일까요? 그냥 그때 100만 원이죠. 그때 100만 원은 지금의 100만 원하고 가치가 같을까요? 예, 여러분은 30년 후에 그 돈을 받게 되는데 물가가 7년에 2배씩 오른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면 7년, 14년, 21년, 28년에는 물가가 30년 동안 대충 몇 배 정도가 뛰죠? 16배 정도가 뛰죠? 10배만 뛴다고 해볼게요. 물가가 10배로 뛰면 돈의 가치는 얼마로 떨어지죠? 10분의 1로 떨어져요. 여러분이 받기로 한 100만 원, 30년 후에 그 100만 원은 지금은 100만 원 같지만 그때는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물가를 상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돈 가지고 지금 노후 준비를 하려고 하고 계신 거예요. 당연히 충분하지 않겠죠. 저는 연금보험을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직장인으로서 제가 연금으로 노후 준비한다는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대안을 뭔가 찾는 거예요. 대안을 막 찾다 보면 공통점을 발견하게 돼요. 저한테 대안을 말하는 모든 사람이 저한테 똑같이 대안을 줄게, 돈을 달라고 얘기했어요. 대안을 줄 테니까 투자를 하든 뭐라든 자꾸 돈을 요구해요. 그 사람이 저한테. 근데 저한테 유일하게 돈을 요구하지 않은 데가 뉴스킨이었어요. 사실 대안이 된다고 얘기하고 얼마의 돈을 벌 수 있다고 얘기하고 나중에 이게 너한테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는 데 많았지만 돈을 요구하지 않은 건 뉴스킨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한테. 그리고 알아봤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게 된 건 여기는 내가 시간하고 노력을 들였을 때 돈을 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확장력을 가지고 레버리지라고 부르죠. 그 레버리지를 가지고 내가 노후도 준비할 수 있는데 심지어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더 빨리 은퇴할 수 있게 해주는구나. 그걸 이해한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지금 20대 30대 분들한테 노후 준비한다고 얘기하면 많이 와닿을까요? 지금 살기도 바빠요. 지금 살기도 바빠서 노후를 준비한다는 말이 되게 먼 세상 얘기 같아요. 심지어 제가 지금 40살인데 저한테도 약간 멀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고령화 시대 얘기하는데 저는 81살이 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80이 딱이에요. 저한테는. 근데 지금 80년까지만 살아도 지금 산 만큼을 한 번 더 살아야 되거든요. 이런데 여기다 노후를 준비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회사 다닐 때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예요? 회사 다니는 거. 그죠? 돈을 버니까 어쩔 수 없는데 카드값을 막아야 되니까 다니고는 있는데 직장인이 제일 싫은 게 직장이잖아요. 이 사람한테 직장을 빨리 그만둘 수 있는 플랜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뉴스킨으로 주면 되죠. 근데 그런 것들 저는 계속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사실 실제 투자도 해봤어요. 투자라는 건 사실은 내 돈이 들어가는 순간 그 돈이 돌아올지 알 수 없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로 뭐 통계를 내보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100명이 나의 어떤 돈을 투자한다면 내 원금은,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 말고요. 그런 사람까지 생각도 말고 내 원금이 돌아올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10%도 안 된다는 거에 공감할 수 있으세요? 10%도 안 돌아와요. 10%의 사람도 10% 정도도 자기 원금을 못 받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건 되게 큰 차이가 있죠.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인사 파트에서 했던 일들이 보통 중소기업에서는 인사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일들을 하죠. 뭐 발령 내는 것도 하고 뭐 부서장 인사, 임원 인사, 뭐 명예퇴직, 예를 들면 뭐 교육도 하고 채용도 하고 복지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저는 딱 승진 발령하고 희망퇴직 이 정도 일만 했었어요. 근데 그때 했을 때 제가 느꼈던 이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승진의 경우 삼성에서 부장이 된다는 의미는 일반적인 회사에 임원 되는 것보다도 어려워요. 그리고 일반 회사의 임원보다 연봉도 훨씬 높고.
근데 중요한 건 그 부장이 딱 이제 뭐 1년에 한 2, 30명 정도가 새로 부장 발령을 받는데, 그렇게 되면 부장 케이스인 분들이 엄청 많겠죠, 선배들이. 그런 분들은 한 2, 300명을 한 장짜리 프로필로 다 만들어요. 원페이퍼 프로필로 다 만들어서 뭐 사진, 국과, 각 그 사업부 인사 단위, 뭐 본부 인사 단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커멘트를 쫙 달아가지고 한 장씩 봤거든요. 근데 그때 보는 이제 커멘트들을 보면서 제가 회사가 어떤 곳인지 알게 된 거예요. 보통 직장인분들이 한 40, 50대 정도, 40대 후반, 50대 되면은 회사 생활에 대한 약간 배신감도 느끼고, 아,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다녔나는 생각을 느끼죠. 근데 저는 그거를 제 인생으로 본 게 아니라 데이터로 봐버린 거예요. 1년에 2, 300명씩 페이퍼를 만들어버리니까. 근데 그때 봤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해서 부서장으로 적합하지 않다. 가족을 케어하는 거에 너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쓰면 참 그게 쓰기 어려운 말이에요. 아무리 인사 담당자가 평가를 쓰더라도 돌려서 쓰긴 하죠. 근데 가족을 챙기는 이런 것들 때문에 주말에 그런 조직 관리하거나 이런 거 좀 소홀하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데 음주를 안 한다. 이런 것들이 그 코멘트로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되게 황당한 일이지만 실제로 있는 일들이에요. 심지어 임원 인사를 할 때는 회사에서 선배가 후배를 볼 때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까요? 후배가 선배를 볼 때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까요? 후배가 보는 게 오히려 정확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봤던 임원 인사에서 되게 또 한 가지 안 좋았던 부분은, 삼성은 워낙에 옛날에 이건희 회장 자금 관리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케어를 해줘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비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은 회사고, 우리 그거 모르는 거 아니죠. 근데 삼성이 국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지도나 이런 것 때문에 가끔 자랑스러울 때도 있긴 하지만, 이 뒤쪽에 있는 구조를 보면 되게 부끄러운 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뉴스키는 지금 뉴욕 증시라는 데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뉴욕 증시는 쉽게 얘기하면 여기 이제 앉아 계신 분들한테 우리 회사에 투자라고 그런 걸 보여주는 장소예요. 우리나라 증시도 있죠. 근데 뉴욕 증시는 어떤 데냐면, 제가 옷을 싹 벗고 여러분한테 투자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어요. 나를 그대로 보여주고 해야 돼요. 그 정기적으로 그대로 싹 다 공개해서 투자를 받아요. 그걸 왜 하냐면, 뉴욕 증시에서는 선한 기업을 육성하려고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숨겨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삼성은 어떨까요? 삼성은 뉴욕시에 상장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상장할 수 없고요. 상장하고 싶을까요? 상장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 다 벗는 순간 나의 민낯이 다 드러나거든요. 이게 다 드러나버리면 그 다음에는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뒤에 숨겨져 있는 리스크가 되게 많은 회사죠. 근데 그런 숨겨진 것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자면, 이건희 회장이 슈퍼카를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거 아세요? 근데 그게 다 본인 명의로 갖고 있지 않아요. 삼성 계열사에 임원들 명의로 몇 개가 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용인에 막 세워져 있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심지어는 저희 회사 임원 인사를 하는데, 그때 9명인가 10명 정도 신임 임원 인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모셨던 분이고 제 선배이기도 했던 부장님이 되셨어요. 후배들이 대체로 존경하는 되게 소신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임원 케이스로 딱 내정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미국에 이제 어떤 사무소 같은데, 옛날에 이건희 회장 그런 돈 관리를 하던 분이 그냥 자리 하나 차지하고 있던 분이 미국에서 사고를 친 거예요. 성과 관련된 뭔가 사고를 미국에서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 쫓겨나서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우리 회사에 임원 포스트를 하나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왜 못 내보내죠? 입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내보내버리면 입단속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존경하던 그 부장님이 임원이 못 되신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제가, 회사 정말 내가 모든 인생을, 삼성에서 회사 생활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이든 친구든 나든 회사가 다 우선이거든요. 이런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모셨던 지금 50대 정도 되신 부장님들, 이런 분들, 제가 모셨던 분들하고 술도 간혹 마시고 그러는데, 그분이 저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그때 회사 그만두고 나갔을 때 난 너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 동료들도 회사 나가고 있고, 나도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는지 고민이 많이 된다. 너는 왜 그걸 그렇게 빨리 느꼈냐? 나는 20년이 넘게 회사 다니고 알았는데.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분은 그걸 회사 생활과 본인의 인생으로 느끼셨고, 본인의 지인들 케이스만 보고 느끼셨는데, 전 이거 데이터로 봐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빨리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한테만 있는 일이고 삼성에만 있는 일인가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삼성은 되게 그나마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 조직 중에서는 그나마 공정하고 깨끗한 면들이 많이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직장인 연금으로 노후 준비하는 거 어렵고, 직장 생활도 되게 불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은데, 자영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죠.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 알아보는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 중에 큰 식당을 하시는 사장님이 한번 사업을 물어보신 적이 있어서 설명을 막 해드리다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사장님 지금 이렇게 큰 식당 갖고 있으면 돈을 많이 버실 것 같은데 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알아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 식당 말고도 이런 규모의 식당이 2개가 더 있대요. 그럼 더 궁금하잖아요. 그럼 정말 성공하신 분인데 자기는 옛날에 회사 다니다가 25년 동안 이 식당 사업을 하셨대요. 근데 25년 동안 식당을 70번 차리셨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영업을 해보지 않고 자영업으로 성공해보지 않은 사람의 자영업은 어떤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김밥을 맛있게 써서 김밥집을 차리면 요만한 김밥집에서 충분히 가족의 생활비가 꾸준히 나오면서 50년 동안 잘 될 것 같죠. 근데 그런 자영업은 없다는 거죠. 실제로 자영업으로 돈 버는 분들은 3, 4년 주기로 아이템을 계속 바꿔야 돼요. 그리고 매번 바꾸는 아이템들이 중박 이상은 쳐야 돼요. 거기서 한번 망하면 만약에 뭐 처가나 본가에 돈이 없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럼 다시 직장인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또 들어오고 치사해서 나와가지고 또 조그만 자영업을 차리고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영업은 사실은 너무 환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성실히 열심히 하면 될 거라는 그런 착각인 거죠. 실제로 정말 힘든 게 자영업이고 자영업 창업률보다 폐업률이 더 높다는 통계가 최근에 나왔던 것도 제가 봤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뉴스킨이나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특별한 어떤 사람한테 필요한 일인가? 생각해보면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뉴스킨 말고 저런 무슨 2, 300씩 돈 받고 한 달에 10만 원씩 유지하라는 그런 사기 회사 같은 그런 회사에도 필요하다고 막 그 사업을 시작한 사람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한테 뉴스킨을 같이 하자고 얘기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한테 네트워크 마케팅이 좋은 거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제가 있어요. 저 뉴스킨 사업을 안 하는 여러분의 지인이에요. 삼성에 다니고 있고 학교를 좋은 데 나왔대요. 그리고 돈도 보니까 잘 버는 것 같이 보여요. 여러분은 저한테 뉴스킨 사업을 권유하실 건가요? 그 사람이 하겠다 안 했다 얘기를 안 했는데 이미 여러분은 그 명단에서 배제를 해버렸잖아요. 전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한테나 필요해요. 객관적으로 보면. 근데 그 중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하고 아닌 사람이 있을 뿐인데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은 어쩌면 이미 다른 걸 찾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비교해볼까요? 여러분 어쨌든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이라고 하면 뉴스킨을 알아보러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뉴스킨 말고도 다른 회사 많이 있죠. 이렇게 찍어 먹어보면 좀 짠맛 나는 그런 비밀스러운 회사도 있고, 사업자 돼가지고 막 커미션 받는 날이 됐는데 돈이 없다고 제품으로 막 커미션을 줘버리니까 되게 애타는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머리 염색하려고 제품 썼더니 얼굴이 염색돼가지고 되게 지저분하고 꿉꿉한 기분이 드는 그런 회사도 있어요. 여러분이 뉴스킨을 하자고 그 사람한테 얘기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그런 회사를 해보겠다고 시작하는 경우도 실제로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에서 뭔가를 배제하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얘기할 건지, 내가 쉽게 얘기하면 내가 꼬실 수 있을 것 같은 사람한테 사업을 전달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누구나 필요한 거고 그 필요한 걸 이미 찾아보고 있는 사람들은 있어요. 내가 설명을 잘하든 못하든, 내가 심지어 뉴스킨의 니은자만 꺼냈는데 나 그거 알아볼래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제가 이 장표에서 설명하고 싶었던 건 그런 거예요. 필요한 건 누구나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얘기할지 말지를 너무 미리 판단하고 걸러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래 산다는 얘기 진짜 많이 하죠. 그래서 간단한 계산으로 딱 이래요. 35년 벌어서 25년 산다고 가정했을 때는 노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90세 넘어서 돌아가시지 않으세요? 요새 장례식장을 가보면 90세가 넘어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사실 처음 오래 사는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래 사는 세대긴 한데 그 중에 어쩌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경제활동, 밑에 경제활동 있죠. 여러분 저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오래 살긴 오래 사는데 준비할 수 있는 첫 번째 세대예요, 우리가.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 주변에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 또는 우리 선배, 후배, 동료, 옆집, 앞집, 뒷집 다 안 하죠. 지금 노후를 준비한다거나 뭔가 열심히 사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뉴스킨 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상해 보이죠? 얘들 뭔데 이렇게 열심히 하지? 근데 열심히 해서 힘들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얼굴은 또 밝고 반짝거리지? 막 이런 생각을 막 하잖아요. 그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막 출근이 늦어가지고 막 빨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기예보를 봤어요. 분명히 봤어요. 오늘 오후에는 100% 비가 온대요. 기상청이 평소와 다르게 오늘 비가 안 오면 목을 내놓는데요. 비가 오기로 했어요. 근데 막 바쁘게 준비하고 가니까 지금 비가 안 오니까 우산을 안 들고 회사를 가버린 거예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근데 회사에 딱 도착했더니 다 안 갖고 왔어요, 우산을. 그럼 조금 덜 불안하지 않아요? 무슨 느낌인지 공감이 좀 되시죠? 네. 내 앞집도 안 하고 옆집도 안 하고 다 안 하니까 지금 준비를 안 한 내가 별로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준비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그때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불안하겠죠. 여유가 줄어들겠죠. 지금처럼 뭔가를 차분하게 검토하고 알아보고 할 수 있을까요? 그때 닥치는 대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 얘기 제가 뒤에서도 한 번 더 할 텐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노후가 길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의 나이를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나이도 한번 체크해 봐주세요. 저는 삼성에 그대로 있었으면 55세에 정년퇴직을 했을 거예요. 다 체크해 보셨어요? 네. 이 빨간색이 여러분이 소득 없이 살아야 되는 기간이에요. 생각보다 되게 길죠. 60년이 넘어요. 네. 저는 이렇게 저도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고 저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오해하시지 마시고, 결혼하신 분들한테 이거 조금 더 와닿게 제가 설명해 드릴 방법이 있더라고요. 지금 만약에, 40살인 제가 앞으로 80년을 산다는 거 정말 길죠.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 해보세요. 내가 이 인간하고 앞으로 80년을 산다고 생각해보면 갑자기 막 더 긴 시간으로 느껴지죠. 여러분 왜 지옥이 죽고 나서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옥은 죽기 전에도 충분히 맛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지옥이라는 게 그 와중에 돈까지 없으면 그때 정말 힘든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노후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는 고령화라는 게 내 인생에 생각보다 깊게 들어와 있어요. 왜 그런 얘기 있죠? 제가 웃자고 좀 전에 한 얘기지만 가난이 창틀로 넘어오면 행복이 문 밖으로 뛰쳐나간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돈이라는 게 사실 인생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인생에 너무 많은 부분들에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빼고서 인생을 말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 기간을 정말 준비 없이 옆집 뒷집 안 한다고 아까 얘기했죠. 우산 다 안 갖고 왔다고 그냥 비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막 와서 야 너 마지막 한 사람까지 너 안 갖고 왔어? 아싸 비 안 오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비는 와요. 근데 같이 맞는다고 낫다는 게 아닌 거죠. 이때 우리가 지금 준비 다 안 하고 있다가 같이 불행하다고 나아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고 있는 거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싶은데 여기서 평범하게 산다는 말을 한번 저는 짚어드리고 싶어요.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막 사업 설명하고 막 그러면 사장님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사장님 돈 많이 버세요. 사장님 하세요.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분이 평범하게 살고 싶은 걸 한번 계산해 드리려고요, 제가. 여러분 한 달에 저 노후 기간에 애들 다 독립시키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학교 다 보낸 다음에 부부가 2명이서 한 달에 200만 원 쓰고 사는 거 평범해요? 되게 사치스러워요? 평범하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범한 인생도 한 달에 200 정도 쓰는 거 괜찮지 않아요? 그죠? 더도 말고 300, 400 이렇게 해도 말고 그죠? 근데 그거를 그냥 간단한 곱하기만 해보면 엄청난 금액이 돼요. 한 달에 200만 원이면 1년에 얼마죠? 2,400만 원이죠. 10년이면 2억 4천이 벌써 억 단위가 됐어요. 그게 60년 이상이면 15억 이상의 돈이 돼요. 여러분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한 달에 200만 원 쓰는 노후라는 건 실제로는 내가 저 은퇴한 55세 때까지 15억을 모아놔야지 가능한 거라는 거죠. 돈에는 이자가 붙잖아요. 돈에 이자가 붙는 게 빠를까요? 물가가 빠를까요? 예. 물가가 얼마나 오르든 이자가 얼마나 오르든 무조건 물가가 더 빨리 오르고 더 많을 거예요. 그거 둘 다 계산 안 한 것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 생각하는 200만 원 쓰는 평범한 노후라는 게 사실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15억이라는 돈을 여러분이 입에 담아본 적도 없죠, 사실. 일반적인 사람이 1억을 모으는 것도 사실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근데 15억을 모은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 뉴스캔 한 사람들은 지금 다 15억 모으려고 여기 앉아있을까요?
아니에요. 저희는 저때 200~300만 원이 나오는 모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떼돈을 벌고 싶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뉴스캐니를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평범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원래 하던 일을 하면서 거기에 뉴스킨을 더해서 하고 있죠. 그런 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게다가 이 앞장이 사실 되게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년퇴직을 가정한 거였어요. 산업혁명이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하죠, 요새. 그게 우리한테 어떤 위기로 올지 사실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토머스 프레이라는 이 과학자는 사실 구글이 선정한 최고 미래학자인데 미래학자 중에서는 좀 긍정적인 미래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나마. 어떤 사람은 다 죽어버릴 거라고 막 그러는데 이분은 좀 나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2030년까지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대요. 옆에 앉아 계신 분 잠깐 한 번씩만 마주봐 주시겠어요? 눈으로 한번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억 개 일자리가 사라지면 이 두 분 중에 한 분은 일자리가 없어지세요. 중요한 사실은 둘 중에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아직 뭐 2030년이 많이 남았죠. 11년이나 남았으니까. 근데 우리 붉은 악마 응원했던 게 몇 년 전이죠? 17년 전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사실 2030년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아서 지금 뭐 한 번 더 마주 보시면 눈물 날 수 있으니까 참으시고요. 게다가 제가 얼마 전에 더 심각한 얘기도 들었거든요. 최근에 기사도 하나 나왔어요. 인간의 뇌에 인공지능을 심는 연구를 지금 우리나라 회사를 포함해서 몇 개 회사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되게 놀라웠던 얘기는 인공지능이나 뭐 기계라던가 이런 새로운 기술과 인간이 서로 싸우는 이 가정들을 많이 하죠. 우리 터미네이터 이런 데 보면 막 스카이넷인가? 뭐 그런 어떤 인공의 지능이 인류를 막 위협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낭만적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대체 어느 구석이 낭만적이지? 그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그분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술이 발달하고 기계들이 인간하고 싸운다는 그 모양의 기본 전제는 인간이 한 팀이라는 전제라는 거죠. 근데 인류의 역사상 인간이 한 팀이었던 적이 있나요? 인간이 서로를 죽이고 죽였지 인간이 한 팀이 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 이런 거죠. 기술이 발달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인간 대 기술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부모님이 낳아준 사람이 낳은 사람이에요. 저는 돈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뇌에는 막 인공지능 심고 신체에는 막 기계 다 심어요. 지금 우리가 터미네이터 생각하면 징그러운 거 생각하지 마세요. 기술이 발달하면 인간 신체보다 훨씬 더 매끈하고 아름답게 신체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저는 기계로 싹 발랐어요, 여기다. 이 사람하고 저하고 경쟁이라는 게 가능해요? 경쟁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필요 없죠. 게다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돈이 있는 제가 돈을 벌거나 쓸 때 이 사람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죠? 그 회사가 돈을 벌 때 내가 필요하죠. 근데 그 회사가 돈을 벌 때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회사는 사람들한테 돈을 줄 필요가 없죠. 제가 아까 인사파트에 있었잖아요.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많은 리소스가 있는데 그 중에 사람이라는 자원을 매니지하는 부서잖아요. 회사에는 책상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뭐 건물도 있고 사람도 있어요. 이 중에 제일 골치 아픈 자원이 뭘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사람이죠. 지금 모든 기술들은 사실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법적인 이슈, 사회적인 이슈 이런 것들을 아직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쉽게 하는 오해 중에 하나죠. 노동직이 먼저 일자리가 없어질까요? 사무직이 먼저 없어질까요? 저는 사무직이 먼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노동직은 인간의 움직임을 완전히 따라가는 게 아직은 기계의 발달이 더뎌요. 근데 소프트웨어의 발달은 정말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죠. 이세돌을 알파고가 이겼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바둑을 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전 세계 최고 1, 2위 정도가 그냥 바둑 몇 달 시뮬레이션 돌렸던 그 컴퓨터한테 진 거예요. 사실 사람이 몸으로 하는 일을 기계가 대체할 때는 기계도 상당한 물량이 필요한데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 대체할 때는 컴퓨터 몇 대면 끝나요, 사실.
건물도 필요 없고 공장도 필요 없고 그냥 컴퓨터 몇 대 만들면 사장 방 옆에다 컴퓨터실 하나 만들면 끝나요. 건물 한 채가 사무직 뭐 몇천 명 줄이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막연한 오해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딱 여기까지 하고 이제 강의를 끝내고 내려가면 우리 다 너무 불행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분명히 미래를 준비하고 뭔가 불안한 걸 없애고 싶어서 뉴스킨을 한 게 맞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정말 내가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킬 때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내가 벌고 있는 조금 뭐 얼마 버는 거 말고 그러니까 뉴스킨을 해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한 달에 50만 원 벌려고 하는 분도 있고 100만 원 벌려고 하는 분도 있고 1000만 원 벌려고 하는 분도 있고 한 달에 1억을 벌려고 뉴스킨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언제까지 뉴스킨에 50만 원 벌려고 할 건가? 물론 그렇게 시작하시는 것도 당연히 괜찮아요. 근데 내가 지향해야 될 점이 정말 50만 원인가? 소비자 만들면 50만 원 벌 수 있죠. 근데 뉴스킨에서 그룹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벌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부모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선배들도 그렇고 나한테 알려주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되게 많은 이 정보들을 보면 내가 어쩌면 되게 지금 중요한 순간에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전지현 사장님이라고 되게 뉴스킨 유명한 그 사업자분 아시죠? 그분이 했던 비유가 있는데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집에서 딱 나왔어요. 어디 파티에 가려고. 되게 더러운 덤프트럭 같은 거 밑에 500원짜리가 하나 딸랑 빛나면 그거 주스로 들어가실 거예요? 옷이 더러워지니까 안 들어가겠죠. 근데 거기 딱 봐도 막 5만원짜리 뭉치가 막 이렇게 있는 거 딱 봐도 막 몇천만 원도 돼 보여요. 어떻게 해요? 들어가야죠. 들어 주워야죠. 옷은 새로 사면 되니까.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뉴스킨이라는 일이 어떤 나한테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달라지겠죠. 내가 뉴스킨이 50만 원 벌면 되는 뭐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 일만 하겠지만 이걸로 1000만 원, 1억, 8억, 심지어 26억을 한 달에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어디를 목표로 해서 일을 할 건지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대신에 첫 번째로 줄 수 있는 메리트가 있죠. 내가 한 달에 1억을 벌고 싶든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고 싶든 처음에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뉴스킨. 지금 하고 있는 일 당장 그만두고 오거나 아니면 거에게 뭐 투자금이 필요하다거나 인맥이 많아야 되고 재산이 많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학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전혀 아니죠.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충분히 하면서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일의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그 이후 스텝은 여기서 배워가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지금 하고 있는 일 대체로 직장인 자영업자죠. 여러분들이 가난하지만 뭐 안정적이죠. 네. 그리고 뉴스킨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지만 가능성이지 등록했다고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죠. 여기에도 분명히 확률이라는 건 존재해요. 근데 확률이 뉴스킨의 확률하고 일반적인 확률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다못해 회사 생활도 제가 아까 얘기했죠. 회사 생활 열심히 했던 분들이 나중에 회사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외부적인 이슈로 본인의 노력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뉴스킨은 그게 되게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뉴스킨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사업 설명하고 사업하시겠다는 분들 중에서 내가 안 그래도 지금 카페를 차리려고 하고 있다 뉴스킨을 하기로 했는데 어차피 내가 돈이 있었으니까 돈을 좀 내고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없을 것 같지만 진짜 있어요. 예. 근데 죄송한데 제가 그 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게 만약에 가능했다면 일반적인 돈을 투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가 갈까요? 그리고 이거 공정하다고 느낄까요? 저는 그게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이 사업의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뉴스킨 사업을 처음에 이제 전업을 할 때 회사 그만두고 나올 때 분명히 여기서 제가 그동안 쌓아놨던 스펙이 하나도 소용없을 거라는 거 이해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막상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서운할 정도로 너무 안 통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서운했지만 그게 정말 이 사업의 중요한 비전이죠. 스펙이 통하지 않고 재산, 인맥,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이 사업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시간하고 노력을 제대로 들인 사람만이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 무대에 누군가 어떤 직급이나 팀의 사이즈를 달성해서 올라왔을 때 그 사람이 노력을 했다는 거 여기 있는 구성원들이 완전히 동의할 수 있는 일. 그게 정말 이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게 뉴스킨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쪽에 가난하고 안정성이란 말, 가난하지만 안정적이다라고 표현할 때는 괜찮은 말 같은데 순서를 조금만 바꿔보면 좀 이상한 말이 돼요. 안정적으로 가난해요. 안정적으로 쪼들리죠. 되게 놀라운 건 지난달에 부족했던 돈이랑 이번 달에 부족한 돈이 똑같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갖고 있냐면 뉴스킨 하는 분들 한 사업 3년 정도 하셨던 분들 제가 얘기하는 거 좀 공감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사업 설명 막 하러 다녔는데 오늘 어떤 사람 딱 만났는데 사업을 막 설명하니까 너무 잘 알아들어요. 그리고 막 의지도 막 불타오르고 그리고 기존에 뭐 자기가 꿈꿔왔던 인생을 뭔가 이걸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막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사장님 지금 이제 9월 달인데 올해 말까지 뭘 해보시겠어요? 저 올해 말까지 루비를 꼭 달성해 보겠어요. 내년까지 뭐 하실 거예요? 내년까지는 제가 팀을 100명을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못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도전해 볼 거예요. 그러고 헤어지고 집에 갈 때 부자가 될까봐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내가 이런 리더를 담을 그릇이 되었나? 난 준비가 되어 있나? 돈을 갑자기 벌면 문제가 생긴다던데 그런 거 없나? 이런 게 불안해요. 뉴스킨하는 사람들. 직장인 자영업자 불안하세요? 부자가 될까봐? 전혀 불안하지 않죠. 왜냐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0%니까. 그죠? 뉴스킨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안정적인 상황, 지금 하는 일 때려치고 오자는 게 아니라 좀 안정적으로 가난한 데서 벗어나서 부자가 될까봐 불안하기도 하고 부자가 될 가능성을 위해서 내가 노력할 수 있는 일을 같이 해보자는 거죠. 그 두 가지를 같이 해보자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한 장이 우리 사업을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이 쓴 책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이런 제목 우리나라에는 번역이 됐지만 원래 제목은 현금 흐름 4분면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아예 이 표를 설명하려고 만든 책이거든요. 그 책이 인세로만 1조 이상을 벌었대요. 엄청난 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킨 사업을 하든 안 하든 그 책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책을 여러 번 읽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하다못해 뉴스킨 안 하더라도 돈이 어떤 방식으로 굴러가는구나, 내가 왜 자영업을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왜 직장을 계속 다니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거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간단하게 제가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저기 직장의 자영업자의 공통점은 내 몸뚱이로 돈을 버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내가 출근하거나 내가 가게를 열거나, 그죠? 그래서 내가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내 몸이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돈을 못 벌어요. 늙거나 다치거나 아프거나 여행을 가 있는 동안도 돈을 벌 수가 없고 이런 일이 생기죠. 오른쪽은 어때요? 건물주라던가 뭐 회사 사장, 대규모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 투자가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의 자산으로 돈을 벌어요. 본인의 몸뚱이가 아니라. 그게 어떤 의미냐면 건물주가 아프면 그 달에 월세 안 내도 되나요? 아니죠. 내야 되죠. 내 건물이 멀쩡하면 내 몸 상태랑 상관없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건물이 만약에 되게 조그맣고 낡았어요. 그래서 막 3년 지나면 무너질 건물이에요. 이 사람은 건물주지만 얼마 안 되는 돈은 3년밖에 못 벌죠. 되게 거대한 신식으로 지은 튼튼한 건물을 한 40년, 50년 동안 갈 수 있게 지어놨으면 그 사람은 큰 돈을 40년, 50년 동안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산의 형태가 나의 소득을 결정하지 내 몸 상태가 나의 소득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아까 얘기했던 뭐 정년이 됐든 뭐 노후가 길고 뭐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이러고 이건 다 내 몸에 해당되는 얘기지 자산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사실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투자비 때 몸으로 하는 일을 2개 하는 건 상당히 비효율적인 거라는 거죠. 내가 지금 직장인 자영업자로 한 가지 일을 하고 있다면 투자별도 포트폴리오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한쪽은 몸으로 하는 일이라면 한쪽은 자산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야죠. 그래야지 내가 이 영원한 몸을 굴려야 되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뉴스킨으로 준비한 어떤 자산 때문에 빨리 그만둘 수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을 어쩌면 되게 가슴 뛰게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 40살인 직장인한테 45살의 직장을 그만두고 이걸로 한번 살아보자. 지금 30살인 직장인한테, 자영업자한테 지금부터 나랑 3년, 5년 열심히 해서 35부터는 일하지 않아보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오른쪽에서 할 수 있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이 왼쪽 직장의 자영업자에서 사업가 투자가로 넘어오는 데는 무조건 돈이 필요하죠.
건물을 살려도 돈이 필요하고 회사 차려도 돈이 필요해요. 아니면 뭐 음악을 만드는 그 재능이 필요하거나 뭐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거나. 근데 이런 것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오는 장애물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장애물이 없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책이에요. 이 책은 제 짧은 설명으로 사실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고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어렵게 써지지 않고 동화처럼 부자 아빠를 둔 어떤 아이, 그리고 가난한 아빠를 둔 어떤 아이가 있는데, 이 가난한 아빠의 아이가 우리 아빠를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옆집 부자 아빠한테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과정을 설명하기 때문에 되게 쉬워요. 한번 읽어보세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대체로 선입견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죠. 아마 이거 세 가지에다가 파는 일 아니에요? 이거 붙이면 딱 네 가지로 끝날 거예요. 물어보는 게 다 똑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뉴스키 설명하면 다 똑같아요. 네 가지만 물어봐요. 사람을 끌어들여야 돈을 번다. 윗사람만 돈을 번다. 품질이 안 좋은 제품을 비싸게 판다. 이런 회사면 일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걸 알고도 돈을 벌고 싶다는 욕심에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알고도 하면 정말 나쁜 건데요. 만약에 이렇다면 어떨까요? 사람을 끌어들여서 돈 벌 수 없는 구조, 그리고 파트너가 돈을 못 벌면 스폰서도 못 버는 구조, 그리고 불필요한 광고 비용을 줄여서 정말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면, 이 세 가지가 충족된다면 이 일을 안 할 이유는 없죠. 게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다 파는 일까지 아니라면 그럼 정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저쪽의 대표적인 선입견이 여러분들이 가진 오해가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오해가 아니냐면 실제로 저런 회사가 정말 많아요. 사람을 끌어들여야 돈을 벌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들어올 때 2, 300씩 들고 들어오면 돼요. 주당 2, 300씩. 그러면 그 사람이 올 때마다 위에서 돈을 막 벌죠. 그 사람은 언제 돈 벌어요? 또 새로운 사람을 끌어들였을 때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뉴스킹 그런가요? 여러분이 저희가 여러분을 끌어들이면 돈을 벌 수 있나요? 아니죠? 저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이 있는 분도 갖고 와도 쓸 데가 없다니까요, 그걸로. 중요한 건 왼쪽에 있는 이 선입견을 만들어내는 회사들하고 뉴스킨의 차이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파트너가 돈을 못 벌면 뉴스킨은 스폰서가 돈을 못 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은 제가 회사 이름을 뭘로 바꿨는지, 불법 다단계 회사들이 회사 이름 바꿔가면서 영업을 계속해요. 근데 옛날 이름이 웨빙테크였던 회사가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젊은 분들이 되게 많이 하시는 건데, 거기에 몸을 담았다가 개가천선해가지고 지금 저희 팀에 와 있는 분이 있어서 제가 내부 정보들을 좀 많이 알고 있는데, 거기는 일단 만나면 세미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피자 사줄게, 뭐 감자탕 먹자 이래서 불러가지고 자기 한 번만 같이 들어달라고 해서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가서 방에 앉아있으면 사람 계속 바꿔가면서 이 사람하고 미팅했다가 그 다음 미팅했다 이렇게 한대요.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남자면 첫 번째 저랑 미팅하는 사람이 되게 예쁜 여자분이 와서 얘기한대요. 내가 친구가 피자 먹자 해서 왔는데 자꾸 잠깐만 들어달래요. 그래서 막 내키지 않는데 그냥 갔어요. 나 앞에 되게 예쁜 여자분이 앉아서 얘기를 하면 마음이 어때요? 괜찮아져요. 여자분이 왔을 때는 되게 멋진 남자가 와서 처음에 그 사람을 맞아주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본인을 기쁘게 하는 사람, 여자분들이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본인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문제는 잘생기면 기쁘게 해준대요. 아무것도 안 해도 기쁘게 해준대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과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 웰빙테크라는 회사에서는 잘생긴 남자가 나오는 순간 나 이거 하기 싫은데 괜히 기분이 괜찮아요. 이러다가 이제 결국 600만 원 투자를 유도하고요. 집에 돈이 있다는데도 집에서 갖고 오고 뭐 어쩌고 하면 오래 걸리니까 그냥 600만 원 투자 대출을 받게 해버려요. 그리고 600만 원어치 제품 그 다음에 고르는 거예요. 600만 원 해놓고 나서. 근데 거기에서 제 파트너 중에 한 명이 이제 거기서 그걸 했던 거예요. 600만 원 투자하고. 그래서 막 600만 원 채워서 골라야 되니까 이것저것 고르다가 넥타이를 하나 고른 거예요. 40만 원짜리 넥타이를. 그래서 얼마 했다가 그 넥타이 할 나이도 아니고 어리거든요. 지금 이제 30살 됐는데 넥타이도 안 하고 이제 집에 놔뒀다가 오늘 백화점을 갔는데 똑같은 넥타이가 백화점에서 15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윗사람한테. 아니, 네트워크 마케팅이 원래 제품부터 저렴하게 유통하는 거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우리 넥타이가 거기서 15만 원이냐, 심지어 백화점에서 뭐 할인 매장도 아니고. 그랬더니 이 답답한 사람 보기, 그래 우리가 돈을 벌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말하는 회사가 다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는 회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수준 이하인 회사 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속는다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만드는 회사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만들어요. 2, 300씩 600만 원 받는데 좀 많이 받는 데고요. 다 2, 300만 원씩 처음에 제품 사게 만들고 한 달에 10만 원씩 유지하도록 만들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유통으로 회사가 굴러가지 않거든요. 그거를 강제로 걸어놔야 돌아가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걸 걸어요. 그런 회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뉴스킨도 이런 설명을 듣기 전에 똑같은 회사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여러분 친구한테 돈 빌려주지 말라는 얘기 진짜 많이 듣죠. 저도 빌려줬다가 되게 오래 걸려서 받기도 하고 막 이러기도 했는데 친구한테 돈을 잘못 빌려주면 돈도 잃고 친구도 잃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돈을 안 빌려주는 거죠. 그게 제일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뉴스킨, 네트워크 마케팅, 어떤 회사든 여러분이 손해를 안 보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죠? 돈을 안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손해보는 확률이 0이죠. 뉴스킨 사업할 때 여기서 1원이라도 내고 시작한 분 있어요? 사업하시려면 이거 사야 돼요. 사업하시려면 이거 내야 돼요. 우리 그런 거 있나요? 우리 아예 없죠. 애초에 돈을 안 내면 돈을 손해볼 이유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정리하시면 사실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다른 회사들에 대한 그 선입견이 그냥 여기랑 상관없는 게 돼버리죠. 그래서 공정위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게 이제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법으로 아예 연도 결산해가지고 그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은 130개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130개 회사 중에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제품을 2, 300만 원씩 사지 않게 하는 회사를 추려보면 10개도 안 돼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들은 처음에 2, 300씩 제품 사게 만들어요. 당연히 그 2, 300만 원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내 2, 300만 원어치 제품이 필요해서 산 사람도 간혹은 있겠지만 사업하려고 투자한 거죠. 그럼 200만 원을 못 벌면 다 피해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구조에서 무슨 레버리지가 생기고 무슨 확장력이 생기겠어요. 피해자만 많이 늘어나는 모델이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원래 이런 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는 포도송이를 많이 그리죠. 동그라미하고 이렇게 쭉쭉 내려가지고, 그죠? 제가 좋아하는 형한테 사업 설명을 한참 했는데, 뭐 내가 여기 있고 형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형으로부터 6단계를 하고 이런 얘기 설명했더니 그 형이 저한테 다 듣고 나서 내가 네 미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형이 내 위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렇게 위로 그리는데 네. 영어로는 프론트 라인이에요. 내 앞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 뭐 밑으로 내리고 이런 거 없어요. 예, 꽂아주고 이런 것도 없거든요. 저희는. 제가 무료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생각하면 제일 간단해요. 프랜차이즈를 하긴 하는데 내 시간하고 노력만 들이고요. 돈은 안 들어가요. 매장도 안 빌리고 인테리어도 안 하고 심지어 재고도 없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뉴스킨 재고 필요 없어요. 제품을 구매할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본사에다 결제하고 자기가 배송 받는 거고 우리가 사용 방법을 알려주려고 받아서 갖다 주는 경우는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재고를 보유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집에 갖고 있는 제품은 뭐만 갖고 있어요? 내가 쓸 제품만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쓸 제품은 3년치 갖고 있나요? 아니죠? 내가 지금 필요한 것만 갖고 있죠? 뉴스킨은 재고도 필요 없어요. 그런 재고도 필요 없는 무점포 프랜차이즈, 무자본 프랜차이즈를 내가 하면서 나도 저 1차라고 써있는 사람들을 분양하는 거예요. 원래 백다방 백종원은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백다방에서 로얄티를 받죠. 그 사람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로얄티를 받기 위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서 그런 회사를 차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무료 프랜차이즈가 되는 순간 프랜차이즈를 분양해서 로얄티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얻어요. 그걸 어디까지 받냐면 심지어는 저기 1차라고 제가 썼죠.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매출이 5%를 받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아셔야 돼요. 여기 분양 누가 했어요? 제가 했죠. 여기 제가 하나요? 여기 있는 누군가가 했겠죠. 여기는요? 여기 있는 분이 했겠죠? 여기 전체에 프랜차이즈가 한 100개 정도 생기면 뉴스킨에서는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의 커미션이 들어와요. 평균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100명이 있다면 그 중에 내가 만든 건 몇 명 정도 될까요? 한 10명 이내지 않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여기에서 제가 10명 이내로 만들었다면 여기 90개가 있을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 사람 만들고 여기서 이 사람 만들고 했을 텐데 이분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저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이걸? 아니죠. 각자 자기로부터 6단계씩의 팀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능력과 다른 사람의 능력을 더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뉴스킨에서 한 달에 뭐 5억, 10억씩 버는 분들이
인간이 혼자 자기가 5억 10억 버는 건 인간이 아니죠. 그죠? 근데 뉴스케에서 그런 게 가능한 이유 뭐예요? 나의 힘과 내 파트너들, 팀의 힘을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사람의 능력을 내가 같이 합쳐서. 근데 제가 저 사람의 능력을 빼먹는 건가요, 이게? 아니죠. 각자 자기 또 팀을 만드는데 여기에 200만 원 들고 오는 구조만 딱 집어넣는 순간 밑에서 위로 빼먹는 구조가 딱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오래 못 가고 피해자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그룹 이름처럼 윈윈하는 거죠. 아무 돈도 가지고 들어오지 않아서 각자의 시간과 노력을 위해 쓰면서 자기의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의 그룹을 위해서. 그게 우리의 진정한 확장력이고 레버리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벨로시티라는 이름을 가진 보상을 갖고 있는데 쉐어, 빌드, 리드 이렇게 세 가지 갖고 있고, 리드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6단계 5%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쉐어링 보너스 있죠. 쉐어링 보너스는 내가 소비자일 때부터 소개비를 받을 수 있어요. 사업 안 하고 그냥 제품 쓰다가 소개만 했는데 소개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바게뜨 가면은 내가 빵 사 먹은 거 나한테 포인트 주죠. 근데 뉴스킨에서는 내 친구가 산 우리 제품에도 소개비를 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리고 이마트에 가서 1억을 쓰면 20만 원짜리 상품권을 준다면서요. 예, 뉴스킨에서는 소비자로 한 달이 아니라 소비자로 1억 쓰면 800만 원을 받아요. 이 소개비의 랩 아주 수준이 틀리죠. 예, 1억 써가지고 20만 원 받는 거랑 800만 원 받는 거랑 아예 틀려요. 제가 지금 사업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소비자일 때만도. 빌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내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그룹을 형성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투자금도 없고 매장도 없고 재고도 없는데 5%에서 40%까지 커미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리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무료 프랜차이즈가 되는 순간 프랜차이즈 분양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6단계까지 생기는 그 어떤 리더들이 들어와서 만드는 그룹도 나한테 5%의 로얄티 받을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특정 직급에 이르르면 그 전체 라인에 대해서 10%에서 15%까지도 받아요. 로얄티를. 엄청난 기회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거 같아요. 여기에 돈이 들어와서 뭔가 가능해지는 순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잃겠죠. 근데 그런 욕심들을 걷어낸 순간 평범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진입할 수 있고 그걸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한대 얘기하죠. 근데 무한대 방식에서 이런 거 많이 보여주죠. 뭐 늦게 시작할수록 조금 버는 구조죠. 당연히. 먼저 시작하면 많이 번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먼저 시작해서 돈 버는 사람은 얼만큼이에요? 한 이만큼 되나요? 아니죠. 이 꼭대기에 조그만 삼각형 정도가 돈 벌지 않겠어요? 여기는 다 피해보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냐면요, 이 밑에서 피해본 만큼 벌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회사를 또 차리고 싶은 만큼 많이 벌어요. 그래서 주소 바꾸고 이름 바꾸고, 아까 웨빙테크랑 그 회사도 그냥 딱 들어도 불법이죠, 거기. 근데도 떡하니 그 건물에서 회사 이름 바꾸고 그대로 한다니까요, 그거를. 근데 그걸 했을 때 그런 회사를 바꾸는 게 너무 쉽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주수도 회장이라는 분 아세요? 이런 분한테 분자를 붙이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2유 다단계 사기의 주범인 주수도 회장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형을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라디오 뉴스를 들었는데 이분이 원래 올해 출소 예정이었대요. 근데 못 나오시게 됐대요.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감옥에서 자기 변호사 2명을 통해서 회사를 차린 거예요. 다단계 회사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옥중 경영을 하신 거죠. 옥중 경영을 하셔가지고 원래는 제2유 단계로 2조 정도인가 피해액을 만들었는데 이번 아무래도 옥중 경영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1,700억 정도밖에 피해를 못 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나오신대요. 오죽하면 감옥에서도 회사를 만들 정도겠어요. 거기 뭐 제품이 중요해요? 제품 개발 필요할까요? 저런 불법 회사에서? 2,300씩 돈 받는 게 중요한 거지 제품은 중요하지 않아요. 600만 원 결제해 놓고 거기에 맞게 채워서 고른다니까요. 그런 방식의 회사들이에요. 근데 뉴스킨은 어떠냐면 늦게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나로부터 6단계예요. 내가 20년 전에 시작했어도 6단계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심지어 나를 후원한 사람보다도 더 큰 그룹을 가지고 더 큰 돈을 벌 수 있죠. 꽂아준다는 말 막 많이 하죠, 이런 회사들. 꽂아준다는 설명을 제가 제가 만나다가 정말 꽂힌 그 사람한테만 할까요? 여기 있는 사람 전체한테 했을까요? 전체한테 했죠. 제가 꽂아줄 사람이 생겨도 너무 많은 사람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딱 꽂아주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이런 방식의 회사에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을 만났는데 진짜 더러운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방식의 회사들이 리더 사연들은 이 얘기 들으시면 되게 놀라실 수도 있는데 이런 방식의 회사에서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는 이런데 다 두 줄기 라인들 이런 데잖아요. 바이너리 방식 이런 데고 꽂아준다는 우리 두 명밖에 필요 없어 꽂아줄게 이러잖아요. 근데 바이너리 방식에 대시적 라인이 있고 소시적 라인이 있죠. 대시적은 뭐예요? 손을 안 대도 잘 나가는 라인이 있고요. 소시적 라인은 뭘 해도 안 되는 라인이죠 여기는. 네. 근데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이쪽에 에메랄드 2조, 이쪽에 에메랄드 2조가 나와야 돼요. 에메랄드가 되려면 루비가 2조 나와야 돼요. 대시적 라인이 나올 수 있겠지만 소시적 라인에서 그게 나와줘야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회사에서 상위 스폰서가 다이아몬드가 될 때 어떤 일이 밑에서 벌어지냐면 여긴 정확하게 또 바이너리 2명 무한대 그러면서 처음에 패키지로 뭐 제품 몇백만 원씩 사게 만드는 구조거든요. 거기 용어가 있더라고요. 패키지 내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그 패키지 제품을 사는 걸 패키지 내린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다이아몬드가 나 지금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될 거니까 패키지 내려 이런 거예요. 근데 중간에 있던 어떤 리더가 내 팀들은 아직 이제 사업을 알아보는 단계는 아직 패키지가 내리기에 이른데 저는 이걸 왜 내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 스폰서가 그 중간 리더한테 했던 얘기가 너 다이아몬드 갈 때 보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조가 뭔지 아시겠죠? 누군가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팀을 도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하려고 회사랑 다를 게 뭐예요? 팀장 실적 맞추려고 밑에 야근시키고 막 잔업시키고 똑같은 구조인 거죠. 꽂아준다는 말에 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걸 왜 부당한데 참고 있어요? 이러다 안 꽂아주면 안 되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꽂아주기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 데죠. 우리는 프랜차이즈를 운영할 수 있는 점장님들, 프랜차이즈를 운영할 수 있는 사업가들을 모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지 그지들을 모으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한 달에 10만 원씩 내면서 왜 안 꽂아주냐는 얘기를 하죠. 이건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두당 200만 원에 두가 되지 마세요. 돈 받으면 볼 일이 끝나요. 새로운 사람을 끌어들이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두당 200만 원에 두가 되면 안 돼요. 되게 오래된 거짓말이죠, 이거는. 그래서 뉴스키는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 다 들어가 있어요. 매출, 뭐 상위 5가지 제품이 어떤 게 있는지, 심지어 요새는 그 커미션 부분도 바뀐 거 아세요? 여기 내용이 뭐 얼마 이상 버는 사람 몇 명, 얼마 이상 버는 사람 몇 명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안 들어가 보실 거 제가 아는데 그래서 하나만 소개해드리자면 여기 보시면은 상위 1%가 연봉이 1억 6천이라는 그런 표시가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사업자 기준으로 상위 1%가 연봉 1억 6천 받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저는 최소한 아니에요. 저는 회사 그냥 다니면 1억 6천을 받을 텐데 제가 왜 굳이 상위 1%가 돼서 1억 6천을 받으려고 뉴스키는 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랑 연관이 있어요. 우리 쉐어링 보너스라는 걸 주죠. 회사가 어떤 개인한테 저 뉴스킨에서 커미션을 포인트로 안 주고 현금으로 주는 건 다 아시죠? 포인트로 줘가지고 다 뉴스킨 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개인의 계좌에다가 현금을 꽂아주려면 그 사람이 다단계 판매원이라는 법적 지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소비자도 판매원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어요. 그 무슨 의미냐면 여기에서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의 지급 분포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의 모수가 1%의 전체가 사업자가 아니라 소비자예요. 어떤 소비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에런 보너스, 옛날에 쉐어링 보너스의 전신이었죠. 에런 보너스를 1년 12달 중에 한 번 이상 받았던 사람들 중에 1%예요. 그러면 이거 사업자 기준으로 돌려보면 뉴스킨 사업자가 지금 등록된 건 10,000명 정도 되죠. 그리고 보통 액티브라고 얘기하는 건 6, 7천 명 정도로 잡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기 사업자분들 랠리 오셨죠. 사업자분들 중에 랠리 안 오는 분도 가끔 있죠. 랠리 오는 건 기본인데 기본을 안 지키는 분들도 있잖아요. 기본을 지키는 사업자로 따지면 뉴스킨 사업자 몇 명 정도 될까요? 3, 4천 명 될까요? 그 기준으로 따지면 15%에서 20%가 연봉 1억 6천을 받는 셈이에요. 삼성에서는 이 정도 확률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삼성은 들어가는데 이미 관문이 여러 개가 있죠. 들어가서도 부장까지 가려면 또 관문이 있잖아요. 근데 뉴스키는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들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배워가면서 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그게 뉴스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되게 많은 회사가 있지만 A사, 다 아시는 A사 있죠? 그래서 좋은 회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뉴스킨 제가 하고 있는 데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외의 회사들은 대체로 돈을 받거나 제품을 사게 만들거나 매장을 내게 하거나 판매를 전용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A사를 안 하고 뉴스킨 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뉴스킨이 커미션을 제일 많이 줘요. 그 차이예요. 왜냐면 저희는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A사든 저희든 비슷한 수준의 보상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 오래된 회사들이고. 근데 제품의 원가 구성이 저희는 직접 생산한 게 많기 때문에 저희랑 똑같은 커미션을 받으려면 A사에서는 매출을 3, 4배 이상 하거나 조직이 3, 4배 이상 커야 돼요. 같은 커미션을 받으려면. 그래서 저는 그래서 뉴스킨 해요. 힘이 되는 회사, 짐이 되는 회사 있는데 회사는 잘 있어요. 여러분 우리만 결정하면 되는데, 자 아까 얘기했죠? 뭐 머리 염색하려고 했는데 얼굴이 염색되고 막 이러면 여러분 회사가 내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인데 나가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뉴스킨은 여러분한테 힘이 되고요, 짐이 되는 일이 없어요. 저는 7년 정도 사업했는데 한 번도 회사가 짐이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여러 가지 너무나 객관적인 정보가 많으니까 안심하셔도 좋고요. 뉴스킨 성공 확률, 헬스클럽 다니면 살 빠지나요, 안 빠지나요? 빠지나요? 네. 1일날 등록하고 매일 31일까지 간 분은 하루에 30분 운동해서 살 빠지죠. 살 빠질 확률 100%. 근데 어떤 분은 1일날 등록하고 30일날 운동화를 찾으고 왔어요. 이분 살 빠져요, 안 빠져요? 빠졌어도 장염 때문에 빠진 거지 운동 때문에 빠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뉴스킨의 성공 확률을 얘기해요. 왜 얘기하냐면 뉴스킨에서는 미분적분 해야 되는 거 아니고 박사학위 필요 없고 재산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성공을 아무도 못 막아요. 여러분의 성공은 여러분 자신만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많이 막죠. 막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거 말고 내가 나만 극복하면 이 사업에서는 아무것도 외부적인 요인으로 내 성공을 방해받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헬스클럽 살 빠지냐는 문제를 가지고 매일 가서 살 뺀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마지막에 운동화 찾아온 사람한테 살 빠지냐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살 뺀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뉴스킨도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성공하는 건지 어떤 게 맞는 건지 분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거 실패한 분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자기가 못해서 그렇다고 얘기해요? 아니면 회사가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회사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겠죠. 헬스클럽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뉴스킨도 그렇고.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항상 같이 올라오는 생각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뉴스킨이 미국이 본사인 회사고 30년이 넘은 회사예요. 여러분들처럼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그동안 역사적으로 한 명도 없었을까요? 대부분의 사업자, 100명의 사업자가 있다면 100명이 다 이 생각을 하고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시간을 너무 안 보냈으면 좋겠거든요. 차라리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물어보면 저희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 되게 많이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예시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영어에서 스펠링이 제일 긴 단어예요. 스펠링 45자예요. 그리고 진폐증이라는 의학 진단 용어인데 이걸 여러분이 외워야 된다고 생각해보면 되게 막막하죠. 포기할까? 외워야 되는데 뭐 중간부터 외울 수는 없고 P, N, E 외워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거를 8개로 나눠서 외워요. 8개의 뜻을 가진 어간으로 나누는데 8개 단어 외우는 거랑 아까 그 쭉 45자 있는 건 되게 틀리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중에 3개를 알아요. 울트라, 마이크로, 볼케이노를 알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단어 5개만 알면 이 단어 외울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아까랑은 느낌이 많이 다르죠.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몇 가지 뉴스킨을 하면 좋은 점,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거고 잘못된 회사 이런데 차이는 뭐고 이런 거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걸 확인하시고 내가 이 일을 해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시는데 시간을 차라리 쓰시고요. 할 수 있을까? 나는 성공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사람만 잘하는 거 아닌가? 이런 데 시간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은 이미 경험했던 저희들이 이런 랠리라는 시스템, 또 각종 교육 시스템 이런 걸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물어보시면 훨씬 더 시간 아끼실 수 있고요. 자신감이 없어서 시작도 못해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건.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이 사업을 알아보시는데 좀 더 시간을 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